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이었죠. 10시 정도에 질본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320명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을 좀 듣고 나서 시장이 약간은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350선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8% 하락하면서 830선 위에는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개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은 파느냐 엇갈리는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고수들과 함께 오늘 시장도 대응하고 이번 달 마무리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다. 내가 가진 종목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그리고 이 왜 사셨는지, 어떤 걸 기대하고 매수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알려주실수록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앞 순서에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노란톡 채팅방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메신저 초대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초대도 해드리고 함께 정보도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 장 초반에는 좀 보합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조금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이제 10시 10분경이었을 겁니다. 이제 질본에서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이 이제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는 낙폭이 좀 확대가 되었다가 지금 그 낙폭이 좀 확대되었던 그게 조금은 좀 진정이 좀 되면서 네네. 좀 돌아오고 있는데 일단 그 와중에 우리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거의 다 빠졌지만은 일단 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좀 그래도 견고한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그런 면모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틀간 월요일하고 화요일 동안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와 주면서 환율이 뭐 오르든 간에 내리든 간에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개인들은 파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오늘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들은 매수폭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다르겠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나마 기관이 좀 사주고 있지만은 외국인은 지금 현물, 선물 모든 것을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가 제일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사회적 거리두 3단계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빠지고 나서 3단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때가 저점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이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3단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단기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 뭐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시장을 그동안 어떻게 좀 이끌어 가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결정되기 전에 어떻게 좀 진행을 되느냐 이렇게 좀 하는 건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 통계 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좀 불확실성을 다 체크를 해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전략 세워서 가면 된다. 기존 전략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전략을 짤지 그때 정하면 되니까 이번 한 주간은 불확실성을 일단 다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이 이틀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이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틀입니다. 내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통위가 있죠. 이제 금통위도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예정이 되어 있고, 잭슨홀 미팅이 국제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미국의 파월 의장이랑 이제 유럽의 르가드 총재가 둘 다 이제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는 게 전 세계 거의 중앙은행 뭐 관리 총장급, 총재급 이런 것들 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통화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요즘 유동성이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통화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한번 또 시장이 또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지지만은 이제 이런 힘을 바탕으로 시장은 다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통화 정책의 힘이 좀 약하게 좀 발언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망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면모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확진자 수와 별개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번 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도 이제 이주열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틀간 기사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경제 성장률은 이전에 발표한 것보다 더 낮춰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대폭 낮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은 더더욱 온건하게 가야 될 것 같으며,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다 유동성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뉴스들을 다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나서 다음 주 또 새롭게 진행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일단 이번 주는 유독 우리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영재 전문가도 시선 알려주시죠. 이제 떨어지면 주식이 떨어지면은 네. 이제 항상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빠집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워낙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주식이 오를 때는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오를까요? 이렇게 뭐 급등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은 크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르는 시장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리는데 너무 생소한 경우도 있고, 지난주에 이제 뭐 하루에 3%, 4%씩 낙폭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 시장 리스크는 시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 자꾸 말씀드리면서 인버스를 조금씩이라도 들고 가시라는 얘기가, 이제 시장 리스크는 시장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주여서 윗꼬리에서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은 조금 더 눌림목에서 순환에 돌아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고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은 낙폭이 좀 제한적이고 또 상단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도 위주로 가져가시고 시장을 해치를 정도 해놓으시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자꾸 요즘 같은 급등락 심한 종목들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 따라다니시다가 손실만 커지시는 게 최악이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 영국 BBC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우리나라 코로나 국면이 신천지보다 더 안 좋다라는 이제 외국 이제 기사를 보고, 외국인들의 시선이 그런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신천지 때는 그때 이제 교인들은 뭐 숨어 다니고 약간 이제 그 이단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이거 뭐 탄압이다, 테러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저희를 보는 시선은 그때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있는 거를 BBC 뉴스를 보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뭐 외국인 뭐 선물하고 코스피 코스닥 3매도가 나오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시장의 힘이라는 게 일개 주체가 조금 매도를 했다고 해서 당장 뭐 부러지거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하락은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너무 이리이리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일 좋은 코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단은 전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지가 받아줬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모색할 수도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이 구간대에서 지지가 이번에 내려올 때도 이 구간대 지지가 받았는데 원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때도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상승을 했던 그 자리를 상승을 제한했던 자리죠. 제한했던 자리를 이번에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제한했던 그 자리가 실제로 지지지 않은 자리인지 오히려 테스트한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며칠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한 2250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진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시장에서 한 번 더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또 코로나 증가 확산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2250 정도 선에서 한번 분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종목 지난번에 이제 급락할 때도 종목 다 던지고 또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 이제 롱통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은 주식을 뭐 3개월하고 4개월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 넘게 해도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배운다는 생각으로 너무 빠른 매매, 단기 수익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주식을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2250선까지는 일단은 현재 전략대로 움직이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짧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길게 저희 방송을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의논도 해 가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저희가 접수받아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왜 사셨는지 그런 이유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훨씬 더 맞춤 상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검색해보시면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셔서 함께 필요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주시고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노란통 메신저에 초대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초대도 해드리고 편안하게 함께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신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픽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고수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요.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포털 사이트, 저희 홈페이지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8시 50분 장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펴봐야 할, 그날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7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일지, 또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느 시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 아니면 수익을 보셨을 때의 그런 노하우도 알려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라든지 또 힘이 되는 재미있는 메시지를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5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종목의 투자 전략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수에픽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 5번입니다. 조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조땡땡땡. 이영재 전문가께서 먼저 힌트 좀 주실까요? 발음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종목이군요. 발음이 좀 내가 지금 뭘 들은 건지 잠깐 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도 하면서 약간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에 주의를 해야 되는 조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 일단 하는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요즘 제약바이오 쪽은 워낙 급등 나온 종목들도 많고 또 이제 리스크들도 있죠. 이제 거래 잘 되다가 이제 뭐 붙잡혀간 놈들도 있고 해가지고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그래도 네. 좀 실체 있고 뭐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단 의약품하고 의약 외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소위 말해서 뭐 이쪽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 관련된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일단 관련된 약은 이제 헤포스라든지 회마틴, 가레오, 잘크톤 등 일반 의약품을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중에서 아는 약품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약품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약품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특히 이제 병원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약국에 사 먹는 약이 있고 병원에 직접 들어가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죠. 그렇죠.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지난달 한번 저희 병원에 이제 누웠다 왔는데 뭘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가 이게 뭘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고 내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달고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무슨 약인가? 이게 잘 팔리는 약이면 이제 관련 종목을 사야지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름들의 약품들도 사실 병원에 쓰는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들을 하는 조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쪽이니까. 충분히 이제 뭐 앞에 두 글자는 이제 통상 상호고 뒤에 두 글자는 하는 일이 써 있는 그런 종목이고 조로 시작하는 종목 이쪽 계열의 조로 시작하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들으면 알만한 종목이고 이 종목이 제 기억으로는 라디오 광고도 좀 나오는 종목으로 제가 그런가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종목을 보면은 어제나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뭐 힌트를 드릴 때 노래가 생각나는 종목들도 있고 뭐 이제 넥스트를 얘기를 했던 때도 있고 하지만은 소라소라 푸른 소리를 한 적도 있지만 이 종목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 다른 상품 광고인데 그 광고 있잖아요. 남자한테 딱 좋아 이런 광고를 자꾸 이 종목을 볼 때마다 뇌리에 맴돌게 하는 그 오늘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맞춰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 아까 뭐 힌트를 주셨지만 좋은 종목입니다. 자, 김상현 전문가께서 힌트 좀 더 주실까요? 네, 진짜로 좋은 종목이라는 거 말만 그거만큼 좋은 힌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다는 말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종목에 대한 힌트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뭐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 외에도 이제 마스크를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스크 관련주도 한번 이제 묶이면서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뭐 웰크로라든지 이런 것들 종목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화두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관련주들이 조금씩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좋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움직임이 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5,000원대 간당간당한 5,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지금 4,000원 그 사이 어딘가 지금 있는 가격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제일 힌트는 참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힌트를 결정적인 힌트를 두 분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조로 시작하는 제약 의약품 만드는 기업이고요. 네 글자짜리 종목이니까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네 글자짜리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또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 또 날이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아니면 날이 더우니까 뭐 드시면서 좀 힘내세요. 이런 문자도 좋고요.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힌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상담하면서 잠시 후에 두 번째 힌트, 2차 힌트도 드릴 테니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시면서 종목 상담하시는 거 함께 들으시면서 2차 힌트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우리 두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종목 상담 문자 확인하면서 상담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많은 분들이 벌써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고민이 너무 되는 종목이라든지 수익이 안 나서 계속 손실이 나서 너무 걱정이다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문자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요. 6261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세노텍을 2,700원에 24%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미중 갈등 양상 이런 것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미중 분쟁이 좀 일어나면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세노텍도 있고 티플렉스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네. 중국에서 이제 뭐 히토류를 막겠다, 이제 뭐 미국에 반입되는 걸 막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예전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대두가 되면은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이 아니죠. 사실 단기에는 급등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뉴스가 안 나오면은 생각보다 많이 불어졌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번 2차 팬데믹, 교회발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되게 힘이 없고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환자 수가 확 늘어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매집이 돼 있는 상황에서 가면 모르겠는데 생각외로 이걸 부러뜨렸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련주들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부러지는 자리가 소위 말해서 추세가 부러지는 자리가 나오면 정리했다가 다시 되어 올라가면은 다시 사더라도 왜냐하면은 예상외로 내가 생각했던 호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호재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수위가 높아졌는데 그게 경기 지표로 확인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8월인데 8월, 9월에 싸우는 거랑 정말 10월에 싸우는 거는 다를 수도 있어요. 10월에 싸워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있는 게 경기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8월에 싸워가지고 드러나는 건 정말 선거 직전이 됐을 때 경기 마이너스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더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추세가 일단 깨지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장기 이평대는 살짝 벗어나는 자리예요. 벗어나는 자리인데 지금 일단 2,700원대에서 2,100원 지금 딱 2,100원인데 이까지 다 맞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 맞았는데 지금 당장 정리하기도 아깝고 정리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슈팅 나온 다음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점에 들어가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 2,700원이면 제가 이제 그 위에 이제 가로선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는 이미 슈팅이 나와가지고 윗꼬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다는 것도 있지만은 주가가 갔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요. 요즘 다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거든요.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 거 자꾸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수업료 내시고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거다. 그럼 형 구간에서 일단은 만약에 이 종목이 한 1,700원대까지 내려오면 한 번쯤은 타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가격에 들어가면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틸 때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오히려 1,700원대 되면은 조금 사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나는 지쳐가지고 내던지고 나니까 올라간다. 이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차피 다 맞으신 김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한 1,750원까지 보시고 그 자리가 만약에 깨지면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24% 비중도 적은 비중 아니에요.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차라리 그 비중을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1,750원 말씀드리고 조금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사서 뭐 5% 10% 손익이 아닌 만큼 조금 여유 있게 보세요. 어차피 한 9월 10월 달에 한 번 더 선거 인근 되면은 분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세노텍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에게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미중 갈등 양상의 추이는 뭐 대선 전까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이슈이니까요. 그 이슈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 상담하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는 1591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비아트론입니다. 9,062원, 매수 단가가 9,062원이고 12%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8,300원에 손절가를 잡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9,000원에 매수하였으면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내렸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제 10,000원에 사였으면 지속적으로 내린 게 맞아요. 지속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1591님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아트론이 회사가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예요. 부채도 별로 없고요. 회사 자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매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도 좀 이 회사 매출의 절반 정도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미 지금 뭐 아몰레드, 뭐 OLED 이쪽이 아니고 조금 더 최근에 이제 핸드폰 뭐 갤럭시 쪽에 Z 플립이라든지 폴드 2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TV에서도 플렉서블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아트론 지금 가격적으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예전부터 많이 하락을 해왔다가 디스플레이가 다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최근에 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한번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유지회사에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LG 디스플레이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방 산업이죠. 그 다음에 이 비아트론은 LG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후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처럼 디스플레이 완성 기업에 장비를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좀 후순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손절 쪽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8,300원은요. 사실 8,300원은 손절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손절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들여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비아트론에 대한 해법입니다. 8,300원이 손절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추가로 조금 비중을 담을 수도 있을 자리다라고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 상담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는 6961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요. KG 이니시스입니다. KG 이니시스를 25,300원에 30% 언택트주로 매수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KG 이니시스 최근에 뭐 비대면, 언택트, 뭐 전자결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솔직히 조금 장기로 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나 이런 것들은 체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5년, 10년 전과 지금 받았을 때 어디서 물건을 더 많이 사세요? 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그쵸. 백화점을 가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된 것 같고 물론 뭐 이제 뭐 옷이나 이런 거를 사러 갈 때는 있겠지만은 왜냐면 이제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입어보고 사야 되거든요. 입어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입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쵸. 이제 특히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언택트 관련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온라인상의 업무,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해서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 작년, 재작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좀 많았는데 그쵸. 그때 이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만 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정통으로 맞아본 입장에서 저희 세대가 소위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의 정통을 맞은 세대죠.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에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삐삐를 차고 다녔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인터넷을 너무나 자유롭게 하고 있는 그게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연스럽게 지나고 보니까 3차 산업혁명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간의 대면이 없어지는 이런 게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로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너무 이건 장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000원대에서 좀 더 길게 볼까요? 26,000원대가 일단은 저항 라인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쪽이 저항 라인이고 현재 구간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 구간이에요. 특히 장기 이평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딱 예상되는 그 자리에서 맞고 양봉을 내주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라왔다가 한 26,000원대 전고점 레벨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떤가. 원래 좀 저가 있을 때 매집을 좀 하셨다가 기본 전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수익을 좀 확보를 해놓고 그걸 뚫고 나갔을 때, 고점을 뚫고 나갔을 때 갑자기 주가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저가에 담아가지고 수익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빨라지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랑 여러분들은 빨라지는 고속 구간에만 지금 들어가시니까 실제로 종목이 더 가는데도 변동성이 심한 상태니까 그 변동성을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내던지는 경우들도 많고 또 혹은 실제로 뚫지 못했는데 뚫는 것처럼 페이크를 줬을 때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못 뚫었으면 다시 또 내려올 테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구간에 좀 가지고 계시다가 26,000원대에서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G 이니시스에 대한 해법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KG 이니시스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해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50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하겠습니다. 자, 5072번님이 서부 T&D를 매수하셨대요. 6,840원에 15%. 자, 이거 지인이 추천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너무 떨어져서 이거 걱정을 엄청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지인이 사주라서 별로 안 떨어져서 저는 솔직히 네. 이 정도면은 아직 지인한테 연락을 해봐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 좀 드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지금 그래도 비싼 편은 아니니까 사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많이 좀 올라온 상태라 그러면은 최대한 피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아무래도 뭐 호텔 관광 뭐 이쪽이기도 하지만은 부채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뭐 부동산 관련 사업하는 회사들은 부채가 원래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 많은 편에서도 원래 조금 더 많은 편이 서부티는 더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뭐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 뭐 돌아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재무제표나 아니면 차트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재 기업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뭔가 이게 다시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은 지인한테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지인만이 알고 있는 이 서부 T&D만의 뉴스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들이고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서부 T&D를 평상시에 관심 있게 보지 않다가 5072님께 질문을 주셔서 본 상황 뭐 급하게 본 상황 입장에서는 뭐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없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는. 네. 그래서 한 번 더 연락을 해봐도 되고 지금 가격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미안해하지 않고 여쭤볼 수 있는 가격이니까 다시 한번 연락드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걱정할 가격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충분히 수익권에서 뭐 완전 대박은 아니더라도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매수가에 들어가셨으니까 걱정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부 T&D를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고 지인한테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언제쯤 뭐 사인이 오는 거냐 한번 다시 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100%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상기는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하고 있는 중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알려드렸던 조로 시작하는 4글자짜리 종목, 제약 종목인데 자, 힌트를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내는 주셨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네. 참 좋은데 그 광고가 이 종목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업을 요즘 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이제 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전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테크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심리가 밀려요. 저도 전업을 오래 해봤지만은 이게 매달 이게 생활비를 뽑아 써야 되잖아요. 뽑아 그쵸. 써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라도 만약에 뭐 1년 12달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달에는 수익이 크다가 어떤 달에 손실 보는 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달에 이게 수익이 큰 달에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적은 달에 쓰면 되지만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이 큰 달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많이 벌었으니까 또 사람이 씀씀이가 커집니다. 이제 뭐 돈이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이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실이 나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도 재테크 전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전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 자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만 이 종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딱 좋아 광고가 떠오르는 그 종목 제약바이오 쪽 약을 만드는 네. 업을 하는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다 혹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당첨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른 스토리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는 이 종목을 봤을 때 이런 광고가 생각난다 또는 이 종목을 봤을 때 이런 노래가 생각나서 나 이 종목에 좀 애착이 간다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요즘 전업을 하시거나 주식 오래 하시면 지겹거든요. 되게 지루해요. 지루한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오전 장초 1시간, 장후 1시간을 지루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할 때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지루하다고 느끼면 매매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요령 종목 볼 때 떠오르는 것들 같이 보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매매할 때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도 드리고 힌트도 재밌게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재밌는 이야기도 함께 들으려고 하니까요.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수혜택 일주일 이용권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이따가 정답 발표하기 전까지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더 이어갈 텐데 이번에는 1441번님께서 보내주신 녹십자셀입니다. 49,500원에 35%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자, 이걸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이슈를 다 빼고 봤을 때 이미 그 항암 치료제를 내놓고 항암 치료제가 회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일 정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신약 개발은 이런 이슈들을 다 빼고 그냥 실적만 보고도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녹십자셀을 보면은 그때 2017년, 2018년 때 한번 바이오 관련돼서 그냥 바이오니 제약이니 한번 다 올라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급등이 나오고 다시 빠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바이오 종목들이 강하면서 올라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싹 제거하고 보면요. 주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다 제외하고 보면은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 코로나 관련돼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들의 강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요. 1441님의 매수 가격은 거의 녹십자세를 고점에 매수하신 가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49,500원에 매수를 하게 된 타이밍이 뭐냐면은 녹십자세를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고점에 왔을 때 매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코로나 관련돼서 제약바이오들이 강할 때 그냥 다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속도가 나중에 다시 반등 나오는 속도보다는 빠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시청자님 의견에 달려 있어요. 지금 비중 축소를 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 할까요?는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한다면 나중에 4만 원 초반대에나 조금씩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그래도 저 같으면 결정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먼저 해주고 나서 기다려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강한 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시장은 지금 강세 시장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 시장에서 함부로 뭐 매도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45,000원 여기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코스닥이 저점을 뚫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두고 나중에 4만 원 초반, 3만 원 후반대 뭐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하는 계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종합해 보면은 지금은 일단은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보자. 대신에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은 비중 줄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녹십자셀에 대한 해법을 김상현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케이스별로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04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게요. 국일제지 5,670원의 비중이 17%까지 매수를 하셨는데, 자,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게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느 때부터 작년이죠. 작년 한 중순부터 그래핀 관련주라 해가지고 탄소 동소 강의 그 관련됐던 그걸로 이제 새로운 연료도 만들고 새로운 이제 섬유도 만들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이제 어쨌든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계열의 기술이다. 그래서 신기술로 그래핀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은 특성이 뭐냐면은 최근에 일단 3파동 정확하게 다 나왔고 이제 하락 파동이 나와서 지지가 되는 자리가 나왔어요. 나오고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이제 버티기가 힘든 구간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첫 종목하고 세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러뜨릴 때 예상외로 세게 부러뜨린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게 부러뜨렸다가 올라갈지 아닐지는 그 후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통상 이 검은색 장기 입형 때 지금 가격대로 한 4,0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도 이 전에도 생각보다 이 자리에서 한 5,000원대 인근에서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급하게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번에도 지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구간을 살짝 하향 이탈하기 때문에 한 4,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 구간에서 만약에 지금 5,090원인데 5,000원 이탈하면은 일부 비중수를 하셨다가 4,000원대 초중반이 됐을 때 장기 입형대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풀비중으로 하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때 물타기 할까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무지하게 물타기 합니다. 근데 물타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10% 20% 손실 나는 게 있고 3% 4% 수익 나는 게 있으면 3% 4% 수익 나는 걸 자꾸 빼가지고 손실 나는 거에 계속 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계속 여기다 물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물타기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고 혹은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을 길어오는 거죠. 물 길어가지고 넣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변곡점에서 차라리 주식 비중을 줄여가지고 내 주식 계좌에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온 걸 확인하고 재차 밀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5,000원을 일단 짧게 손절가 보시고 그 자리에서 비중 추소하셨다가 하락 후 재차 반등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짧게 손절가 5,000원 말씀드리고 이후에 재차 확인을 상승 조정 후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고 그 현금 비중으로 재차 매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일 제지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상담을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3038번님께서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동방 2,430원에 아무것도 모를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2,430원을 아무것도 모를 때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요. 동방이란 종목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지금 아무것도 모를 때 매수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일단은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뭐 코스닥이 지난주에 하락하고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아직 지난주에 빠졌던 것들의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낙폭을 이미 다 회복을 지난주에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올라오고요. 계속 좀 흐름들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섣불리 매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남들이 하락할 때 혼자 버텨주고 가는 종목들은 기특해 하셔야지 뭐 지금 빨리 뭐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2,4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간만 들여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 종목 가지고 막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좀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있더라도 한 2,300원쯤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방에 대한 해법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익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오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조화제약이고요.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5,110원 오늘 이제 시초가 거의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주고 지지를 이 밑에 있는 선에서 한번 원터치, 투터치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터치를 해주면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구간은 손절가를 잡고 현재 구간에서 항상 확인하고 올라올 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확인할 때는 왜냐면은 툭 하고 부서져 버리면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올라올 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주더라도 관심을 갖는 게 맞고 그래서 어느 정도면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전에 이제 고점 항상 말씀드린 전고점 레벨 한 6,000원 정도에서는 하면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지금 제가 세로선을 그어놨는데 항상 이 위에 있는 구간 윗구간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손절해야 될 목표 손절가까지의 거리하고 위에 목표가까지의 거리 중에서 목표가까지의 거리가 길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 가능한 구간들이 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시라는 첨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답은 조화제약이었습니다. 오늘 힌트를 저희가 많이 드렸는데 문자창에 좋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거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9485번님이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셨나 봐요. 처음 시도해 봅니다. 조화제약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고해 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처음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좋아 시리즈입니다. 1322번님이 조화제약입니다. 어제 아이스크림 젤루조아 먹었습니다. 젤루조아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쭈쭈바 형식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먹어봐야겠네요. 저희야 뭐 구라복근 세대라서 그러니까 저 스크류바 이런 거만 알지 젤루조아를 드셨다고 하니까 맛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아 시리즈. 자, 1549번님이 둘이 좋아 조화제약 태풍 온다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이라고 보내주셨고 또 그 밑에 하트 뿅뿅 난리 났죠. 좋아 화이팅 무더위에 콜라 같은 꿀을 따줘 사랑해요 정답 조화제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678번님이 어제 알려주셨으면 더 좋아했을 했다라고 하셨으면서 조화제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확인을 해보면 자, 좋아 아주 딱 좋아 조화제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치만 요즘 내 주식은 아주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라인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라임을 맞춰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종목이지만 내 주식은 안 좋아 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요즘 같은 장이 여러분들 돌파하기 생각보다 힘듭니다. 특히 시장 오르는데 내 종목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장은 올라도 하락 종목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마시고 속도 빨리 내셔봤죠? 여러분들 세금만 더 낸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여러분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꼭 받아주세요.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좋아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